7월 30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4% 상승한 3254.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0% 하락한 803.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R모터스, 해성옵틱스, 덕산하이메탈, DXVX, 삼기에너지솔루션즈, IA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캠퍼스엔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이틀 전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테슬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 규모는 삼성전자의 최근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하고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대신증권은 이번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계약으로 테슬라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삼성전기는 테슬라의 이전 시리즈 반도체 기판과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등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외에도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삼성전기의 테슬라양 제품 공급 규모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유지했으며 삼성전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5만 1,900원입니다. 한편 LG엔솔은 오늘 5조 9천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2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테슬라와의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계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LG엔솔은 이번 계약에 대해 해당 공급권 외에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삼성전기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계약 소식 속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SNS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글을 통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통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과 기술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덕산하이메탈은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동맹 속에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덕산하이메탈이 삼성전기의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기판 패키징 공정의 핵심 부품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덕전자는 어제 장마감 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 증가한 2,45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82% 감소한 18억 원을 기록했어요. 시장 추정치였던 54억 원보다 65% 낮은 영업이익이었는데요. 하나증권은 대덕전자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며 1분기에 매입했던 원재료가 2분기에 투입되면서 환율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3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덕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덕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만 3,800원입니다. 이 같은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대덕전자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하나마이크로는 어제 장마감 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는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는데요. 분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 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분할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해성옵틱스는 언론을 통해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 전 모델에 메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성옵틱스는 삼성전자의 Z 폴드 7과 Z 플립 7 등에도 고사양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성옵틱스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DXVX는 메신저 리보액선 항암 백신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이며 미국 소재의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계약은 DXVX의 창사 이후 첫 번째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KR모터스는 지난주 화요일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채무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LVMC 홀딩스를 대상으로 10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기타 자금 확보를 위해 오세영 씨를 대상으로 2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라피너스 콩코르디아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채무 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동일한 대상자에게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공시들 속에서 KR모터스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화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조인트스템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YC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돕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재계 인사로 미국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율을 15%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도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DYC는 지난주 화요일 장마감 후 신세계전공의 주식 99만 주를 130억 원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사업 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 제품의 부품을 제작하는 신세계전공의 지분을 확보한다고 전해졌어요. 양수 후 지분율은 100%이며 양수 예정일은 내일입니다. 이어서 라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SGA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GA는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인 아시아 스트래터지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34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은 586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24일입니다. 그 밖에도 경기도 교육청과 AI 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계약 규모는 75억 원이며 세금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지바이오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지바이오가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지바이오의 장기적인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1만원으로 유지했으며 이지바이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300원입니다. 다음으로 드리머스 컴퍼니는 매각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SK스퀘어의 음악 콘텐츠 자회사로 YG엔터의 계열사인 YG플러스와 부산 에쿼티 파트너스, 비마이 프렌즈, 그리고 개인 투자조합 4곳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드리머스 컴퍼니는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변경 상장일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음 AI는 언론을 통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로봇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기존에는 로봇마다 개별 알고리즘을 개발했었지만 마음 AI가 개발한 모델은 하나의 공통 모델을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이 대통령이 오늘 3차 비상점검 TF회의를 열고 AI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마음 AI 외에도 일부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캠퍼스N이 이틀 연속 하한가에 들어갈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N은 장마감 후 시장 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으며 답변 시한은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캠퍼스N은 8월 28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탄소 배출권 사업을 확대한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캠퍼스N은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증권 상품 개발을 마쳤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솔루션, 3위는 동양철관, 4위는 대덕전자, 5위는 화인베스트,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플레이그램, 9위는 금호전기,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반도체 및 PCB 기업이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3기 에너지솔루션즈, 2위는 세아메카닉스, 3위는 하이드로리튬, 4위는 해성옵틱스, 5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6위는 하나마이크론, 7위는 IA, 8위는 3기, 9위는 캠퍼스N, 10위는 리튬포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기 에너지솔루션즈, 세아메카닉스, 하이드로리튬, 해성옵틱스, 하나마이크론, IA입니다. 3기 에너지솔루션즈와 세아메카닉스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하이드로리튬은 리튬 관련주, IA는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해성옵틱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의 메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으며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인적 분할 결정 철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오션,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삼성전기, 6위는 삼성 SDI,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현대차,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LG엔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네이처셀, 2위는 하나마이크론, 3위는 두산테스나, 4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ABL바이오, 7위는 삼천당제약, 8위는 메커스, 9위는 세아메카닉스, 10위는 엔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네이처셀, 하나마이크론, 세아메카닉스입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의 국내 품목화가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인적분할 철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2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